축산, 검협전. 33화 동문에서 사제로. 비급의 오랜 벗에 우애가 깨어지니 세 번의 윤회로 다시 만나 사제의 연을 맺어 악업을 청산하고 차가운 달빛 아래 검기가 모여드니 4명의 검선이 뜻을 모아 실력을 뽐내려 자운사를 습격하네. 극락이 떠난 후 모두 옥천관으로 들어가 취도인의 보고를 들었다. 제 마음대로 정월 보름에 겨루자고 통보했습니다. 자운사에 모인 사람은 많으나 특별히 뛰어난 실력자는 보이지 않더군요. 청한 사람이 다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왔을 리가 있나? 지금 있는 자들은 대부분 이름 없는 자들이지. 허비랑, 표월, 동령 같은 실력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주매를 시작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오간 결과 당분간 옥청, 취도인, 완석, 염선이 매일 돌아가며 자운사 상황을 살피기로 하였다. 정월 추다세가 되자 양쪽 본거지에 지원군이 속속 도착했다. 옥천관에는 차나의 제자 오문기와 주매, 동해 삼선 현진자의 수제자 제갈경화, 동해 삼선 고행두타의 수제자 소화상, 우덤의 수제자 소인이 왔다. 자운사에는 허비랑의 제자 설망, 효월의 두 제자 녹청과 주홍, 무당산 금화동 명주, 비례봉 철종이 왔다. 법원은 허비랑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온다고 해 조금 불안했으나 효월이 약속한 날짜에 도착한다는 소식에 마음을 놓았다. 초아흐렛 날 벽사촌에 추운수가 도착했다. 후배 검선과 인사를 나누고 주매에게 미리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한 후 소인과 옥청에게 물었다. 우담 대사는 어찌 안 보이는가? 이번 대결은 전초전격이라 여기 계신 여러 선배와 도우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열화가 맹세를 저버리거나 동룡이 사파의 악행을 도우러 나서면 그때 오겠다 하셨습니다. 사부가 두 사람에게 진즉에 경고해 두었으니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담 대사의 경고를 받았다면 경거망동하지는 않겠군. 덕분에 큰 수고를 덜었네. 허비랑은 차나가 잘 감시하고 있을 테고. 하지만 절대 개과천선하지 않을 그런 악인들은 감시나 경고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늘 악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야. 차라리 다 모이게 해놓고 일망타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때 차나의 제자 주매가 추운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부의 서신을 올린 후 다소 곳이 한옆으로 비켜섰다. 추운수가 서신을 읽고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도 차나가 서신을 보내왔구려. 이번 자운사 소탕에 두 제자를 보낸 이유는 첫째로 견문을 넓히기 위함이고 둘째는 훗날 외공을 쌓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동문 선후배와 얼굴을 익히기 위함이라는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네와 관련된 것이네. 자네가 차나에게 2살배기 여자아이를 맡기면서 이름을 주매라 부르라 하여 동성동명이 되었지 않나? 사실 나는 주도우가 그렇게 한 이유나 두 사람의 인연을 알고 있지. 어쨌든 차나가 내게 두 사람이 악연을 풀고 서로 호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네. 주도우 생각은 어떻소? 허허허. 싫을 리가 있는가? 애초에 내 생각이 짧았던 탓에 지난 2번의 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지. 저 아이를 2번이나 제자로 거두었는데 번번이 내게 복수하려 했지. 다행히 이번 생은 여자아이로 태어나 차나에게 맡길 수 있었고 두 사람이 나 대신 해묵은 악연을 풀어준다니 더없이 고마운 일이지. 아미파 선배 검선 중에서도 자세한 속사정을 아는 이는 한둘뿐이고 당사자인 여엽 주매조차 아무것도 몰랐다. 황산에서 지내는 동안 삼선이로의 이름을 자주 들었기에 그 중에 자신과 이름이 같은 검선이 있다는 사실만 알았다. 사실 여엽 주매는 외수 주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불편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추운수 말을 듣고 보니 분명히 까닭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감히 물을 수 없어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렸다. 이때 추은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상에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있나? 하지만 우리 모두 광명정대한 사람들이니 말 못할 것도 없겠지. 내가 말해보리다. 100년도 훨씬 전에 여엽주매는 외수주매의 벗인 문근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스승을 모시며 학문의 정진에 좋은 성적으로 과거에 합격했다. 그러나 명나라 말기에 간신히 득세하자 벼슬길에 뜻을 쫓고 함께 돌을 닦기 위해 아미산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아미파를 세운 장미 조사의 사제인 수정자와 인연이 닿아 스승으로 모셨다. 3년 후 두 사람의 실력이 크게 발전했고 수정자는 시해하여 선계에 올랐다. 어느 날 깊은 절벽에서 약초를 캐던 중 문근이 운공법으로 선계에 오르는 비법이 담긴 낭환 비급을 발견했다. 문근과 주매는 함께 낭환 비급을 수련하여 3년 만에 원형의 경지에 이르렀다. 육체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에 자유롭게 주유하며 산중 생활을 즐겼다. 그 시절 문근은 몸집이 왜소하고 주매는 기골이 장대했다. 막 원형의 경지에 올랐을 때는 본래 육체를 잘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무척 신중했다. 한 사람의 원신이 추류하면 한 사람이 남아 벗의 육체를 지켰다. 처음에는 이렇게 번갈아 추류했으나 점점 대담해져 두 사람 육체를 깊은 동굴에 안전하게 보관한 후 동시에 추류하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문근이 하지 말아야 할 농담을 던지고 말았다. 사실 낭환 비급이 두 권이라네. 이미 익힌 것은 상권이고 하권이 따로 있는데 나를 스승으로 모시면 보여주지. 주매는 도법에 대한 마음이 절실하여 수차례 간청하다 결국 문근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한낱 우스갯소리였으니 학원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차일피일 미루며 학원을 보여주지 않으니 주매는 문근이 비급을 혼자 독차지하려 한다고 오해했다. 그 바람에 두 사람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주매가 한 가지 꾀를 내었다. 문근의 원신이 추류한 사이에 본인도 원신 추류하여 본인 육체를 뒷산 동굴에 숨겨두고 문근 육체로 들어갔다. 문근에게 으름장을 놓아 낭환비급 학원을 내놓게 할 속셈이었다. 잠시 후 돌아온 문근이 제 육체를 내놓으라고 따졌으나 주매는 막무가내로 낭환비급 학원을 내놓으라고 일렀다. 한참 실랑이 끝에 문근이 하늘의 맹세코 학원은 없다며 사정했다. 그제야 주매가 육체를 돌려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직 다른 사람 육체에 들락날락할 만큼 공력이 깊지 않았던 것이다. 문근은 문자 그대로 혼비백산할 지경이었고 주매도 크게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한들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때 주매가 좋은 방법을 떠올렸다. 서로 육체가 바뀐 채로 도법을 수련해 상승 경지에 이른 후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확실히 좋은 방법이었으나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주매의 육체를 찾으러 갔는데 제대로 숨기지 않아 산짐승이 잡아먹고 뼈만 남아 있었다. 문근은 주매가 일부러 자신을 해하려 했다고 오해하여 절규를 선언했다. 그러나 아직 원형 수준밖에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육체가 사라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온종일 원신 상태로 허공을 떠돌다 밤이면 풀이나 나무에 들어가 제 몸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깊고 높은 산중에 바람이 거세게 불 때면 날려갈 뻔하기도 하였다. 주매는 돕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어 뼈저리게 후회할 뿐이었다. 문근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바위에 머리를 박아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목숨을 내놓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다. 마침 부근을 지나던 장미 조사가 문근의 사정을 듣고 그의 원신을 데려가 방금 죽은 농부의 몸에 깃들게 해주었다. 주매가 이 사실을 알고 농부를 산으로 데려와 밤낮으로 함께 무궁을 수련했다. 한데 농부의 육체는 타고난 골격이 형편없어 움직임이 둔하고 전혀 발전이 없었다. 더구나 전생의 복수심이 이어져 몇 번이나 주매를 죽이려 하였다. 번번이 복수에 실패하자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사신함에서 몸을 던지고 말았다. 수십 년 후
주매가 자질이 뛰어난 제자를 거두었다. 생김새가 문근을 빼닮아 어엽게 여기며 정성껏 가르쳤다. 그런데 제자가 나쁜 마음을 품어 가르침을 받은 후 주매를 죽이려 하였다. 이때 주매는 이미 신묘한 경지에 이른 상태였다. 이 제자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주매의 원신에게 죽임을 당했다. 나중에 우연히 장미 조사를 만난 주매는 그 제자가 환생한 문근이었다는 것을 알고 몹시 후회했다. 다시 몇 년 후, 주매는 중경을 지나다 굶어 죽은 거지 부부 옆에 남겨진 두 살배기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아이 생김새가 어린 시절 문근을 빼다 박은 듯 똑같았다. 이 즈음 주매는 사물의 근본을 꿰뚫는 수준에 이른 터라 이 아이가 문근의 세 번째 환생임을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데려가 직접 키우려 했으나 앞서 두 번이나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터라 나중에 또 같은 비극이 벌어질까 염려되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아이가 타고난 선골인데다 뛰어난 자질이 엿보이니 이대로 두면 아마도 다른 문파가 거두어 갈 터였다. 훗날 자신에게 복수하는 것은 둘째치고 사파에 들어가 세상에 큰 화를 부른다면 그 모두가 제 탓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평생 여제자를 거둔 적이 없어 적이 난감했다. 한참 고민 끝에 차나가 떠올랐다. 서둘러 관을 사다가 아이 부모의 시신을 수습해 묻어주고 황산으로 날아가 차나에게 아이를 부탁했다. 차나는 한눈에 아이의 타고난 자질을 알아보고 크게 기뻐하며 주매의 청을 받아들였다. 아이는 오는 길에 찬바람을 맞은 탓인지 감기에 걸려 열이 매우 심했다. 주매가 영험한 단약을 먹이자 아이 상태가 바로 회복되었고 옹알거리며 곧잘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차나와 주매는 이목구비가 또렷해 볼수록 어여쁜 아이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한 번은 주매가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에 아이를 쓰다듬으려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전생의 업을 기억한 아이가 무섭게 노려보더니 할퀴려고 발버둥 치다가 분에 못 이겨 까무러쳤다. 원한이 너무 깊은 탓에 아무리 노력해도 풀기 어려워 보였다. 주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떠나려는데 차나가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붙잡았다. 주매는 아이 부모의 성도 모르는 터라 전생의 업을 되새기는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주고 가버렸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